아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내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관계면 관계하지 말라고 하고요. 저는 얘기를 하다가 뭔가 쎄한 느낌이 들거나 좀 과한 것 같거나 이러면 저는 같이 있고 나면 기운이 쫙 빠져요. 탈탈탈탈탈. 그리고 뭔가 계속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내가 굉장히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메시지가 계속 오거든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너가 너무 당연하고, 안 해주면 너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걸 받을 게 너무 당연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피해야 될 사람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죠. 자기애성 성격장애랑 편집성 성격장애는 저는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우니 좀 피해라, 거리를 둬라. 그런 분들 특징을 보면 타인에 대해서 공감이 좀 잘 안 되고, 그런 분들하고 있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너는 개미, 나는 신. 아,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고, 사람들 착취를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착취를 하나요? 이러한 거는 너가 해줘야지, 너한테 좋은 거, 너가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서 당연하지 않은 거를 요구를 많이 한다던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같이 협업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양쪽의 책임이 다 있는 건데, 다 네 잘못이야,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자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별로 없고, 죄책감이 좋은 건 아니지만, 아, 이러이러한 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너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건전한 자기 반성?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자기 잘못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너가 이 정도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너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걸 안 해주면 너는 나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여서, 이거를 뭐 가스라이팅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래서 사람들 많이 이렇게 착취를 하죠. 예, 감정적인 착취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나르시스트. 들의 특징이죠. 그럼 편집적 성격 장애는 어떤 건가요?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지금 예를 들 분은 편집적 인격 장애는 아닌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하하 막 웃으면서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어떤 할머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할 때는 존재 자체를 인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뒤로 확 돌더니, 너네 내 다리 보고 웃는 거지? 하면서 화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랬죠. 근데 이제 같이 있던 사람이 다 상담 공부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모두 안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상태구나. 그래서 그냥 아닙니다 하고 갔는데, 전혀 그분하고 상관도 없는데 우리가 웃은 걸 그분을 되게 모멸감을 준다던가 비웃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편집적 인격장애 있는 분들이 사고가 다 그렇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나 이런 게 나를 음해하려고 한다,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많이 꽂혀 있죠.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소송입니다. 네.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나는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나쁜 의도가 있었고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체를 보면은 사실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같이 얽히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분들이 말로 해서 교정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더 주는지. 그냥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든데. 구체적 너무 힘들죠. 같이 동료로서 일하기도 너무 힘들고, 말을 할 때 상식선 안에서 무슨 통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르다 그러면 이것도 너가 해, 이것도 너가 해, 이것도 너가 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거고, 나르시스틱한 사람이다 그러면 같이 일하다 보면 이렇게 나를 대하는 게 한 인격체로 대하는 느낌이 안 들고, 자기의 어떤 도구 수단처럼 이용당한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고, 기분도 이게 불쾌하고, 같이 있다 보면 기운 쫙 빠지죠. 뭔가 알 수 없는데도 기운이 쫙 빠진다던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일을 하고 있다던가, 사람으로 대하는 느낌이 좀 안 들어, 나를. 편집적 인격장애가 있는 분들은 인격장애까지 가면 자기가 내면에 무슨 신념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통찰력이 전혀 없거든요. 무의식에서 막 돌아가는 건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밑에 파보면 자기가 자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통찰이 없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계속 나를 싫어한다고 뭐 의심을 하고, 그걸 이제 저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제가 나를 괴롭힐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좀 대응하는 방법이 반드시 피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이런 분들? 저는 그냥 무조건 피하라고 하고 싶고요.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빨리 알아볼수록 좋은데, 빨리 알아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니면 설마 사람이 저럴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알아보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한번 된통 당한 다음에 많이 알아보게 되긴 하는데 쎄하다 뭐 이런 걸로 나쁜 일 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 삼아 좋긴 한데, 빨리 알아보는 게 일단 제일 좋고, 빨리 알아보고 그 사람과
너무 나쁜 관계도 너무 좋은 관계도 이렇게 맺지 말고 그냥 감정 없이 지내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봐요. 드라이하게 지내는 게 좋고 아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내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관계면 관계하지 말라고 하고요, 저는. 근데 직장 안에 있거나 동료라던가 이러면 그게 제 마음대로 선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분하고 얘기할 때는 특별히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그런 거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서비스 센터 직원이 된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되게 무미건조하게 관계 맺는 걸 추천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 빨리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 신호라는 게 존재할까요? 얘기를 하다가 뭔가 쎄한 느낌이 들거나 좀 과한 것 같거나 이러면 저는 이 상황과 관계없는 누군가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알아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거나 전문가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거나 이러면 처음부터 알아보기가 쉬운데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빨리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편집성 인격장애면. 계속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화를 정말 많이 내요. 왜냐하면 다 남이 잘못한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누가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예뻐서 쳐다보나 봐 하면서 공주병으로 가는 사람 있고, 편집성이면 제가 날 야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내가 박해받고 있다라는 어떤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죠. 계속 그 얘기가 너무 길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너무 그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계속 내가 박해받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 저 사람 좀 쎄한데 거리를 좀 두는 게 좋겠는데 뭐 이런 판단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인격장애까지 간다 이러면 뭔가 대화가 좀 잘 안 통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감이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단서가 될 수 있고.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같이 있고 나면 기운이 쫙 빠져요. 탈탈탈탈탈. 그리고 뭔가 계속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내가 굉장히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메시지가 계속 오거든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너가 너무 당연하고, 안 해주면 너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걸 받을 게 너무 당연하고, 이렇게 너가 이런 걸 도와주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너한테도 되게 좋은 거고, 이런 얘기를 되게 잘해요. 근데 뭔가 일을 하고 왔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남는 게 없고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만 뭔가 일을 한 것 같고 정신적으로 탈탈 털리는 것 같고 이러면 조금 의심해 보셔야죠. 그 관계 안에 있으면 객관적으로 보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벌써 그걸 알아볼 사람이면 그 관계까지 안 갔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관계를 맺었다는 건 내가 일단 못 알아보고 있는 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좀 얘기해 보라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고수는 그 사람을 안타깝게 보는 건데, 환자구나, 저 사람이 되게 아프구나. 나르시시즘 있는 분이나 편집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공감을 못 받고 말도 안 되게 괴롭힘 받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자기를 방어하는 성향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모든 성격이라는 게 어린 시절에 자기가 겪은 걸 잘 대처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현재는 맞지 않는데 그 성격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어린 시절에 사로잡힌 분들이에요. 참 안 됐다. 마음이 참 안 됐다. 이러면 화가 좀 덜 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나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한테 일을 엄청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선을 싹 걷어요. 저는 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일을 안 했어요. 막 저를 붙잡으려고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런 거 손해고 뭐 이렇게 안 될 거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이러고 그만두긴 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가스라이팅을 엄청 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법도 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된통 당하면 벗어나요. 된통 당해서 남는 거 하나 갖고 탈탈 털렸구나 이러면 벗어나죠, 보통은. 처음부터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 보고 그랬을 때는 보통 그러면 벗어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걷는데 저기까지 빨리 이 동료랑 나랑 가는데 저기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동료가 급해 죽겠는데 동료가 막 못 걸어요. 천천히 걸어요.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너 나랑 같이 지각할래? 이러는데 이 사람 한쪽 다리에서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 걸 보면 그때는 화 안 나죠, 그 사람한테. 많이 환자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기는 좀 힘든 사람이니까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게 제일 좋긴 하죠. 그래도 화 나요, 같이 있으면. 화가 안 나는 것도 불가능해요. 화 나요. 그래서 거리 두라고 하는 거. 그 남한테 보내는 그 화살이 언젠간 나한테 올 거기 때문에
누구 막 욕하면서 내가 쟤 가만 안 둬 또 막 이러면서 뭐 친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러는데 나중에는 그 화살이 나한테도 오거든요. 가능성이 거의 그냥 100%예요. 잘 거리를 두시는 게 적당히. 상대방이 나를 착취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이랑 관계하면은 나한테 안 좋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도 있잖아요. 뭐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나요? 일단 그 관계에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노내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 상황인데 자기가 뭔가 괴롭고 괴로운 것까진 됐고 뭔가 안 잃은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빠져나오지는 못하겠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고 뭔가 이렇게 찜찜한 게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내가 계속 이 상황인데 뭔가 이렇게 착취당하는 느낌인데 빠져나오지는 못하겠고 그럼 대부분은 그런 거는 오래된 자기 신념하고 관련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생각나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서 엄마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걸로 엄마한테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 때 엄마 도와주고 엄마 힘든 얘기 들어주고 조금 커서는 아버님이 돈을 좀 안 갖다 주니까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엄마를 대주고 이런 걸로 칭찬받으면서 엄마한테 엄청나게 사랑받으면서 컸거든요. 그러면 누가 막 뭔가 요구하고 이런 걸 들어주고 이러는 게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신념이 밑에서 막 무식에 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신념이 있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아닌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나 사랑받고 잘 살 수 있는데 이걸 알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게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지 이런 경우가 많죠. 뭐 그 상황에서 모르면서 나름 괴로워는 하지만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러면 뭐 그렇게 가시는 거겠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배울 수 있게끔. 그럼요. 그냥 그게 거의 다예요. 오시는 분은 결국은 자기 사랑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이유든. 그게 뭐 우울증의 방식으로 자기 사랑을 안 되는 것도 증상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자기 사랑을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안 와도 돼요. 오시지도 않고. 결국 파고파고 얘기하다 보면 남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시자마자. 자기 사랑 안 돼요. 밑에서 보면. 자기를 잘 사랑하면 뭐 그게 다인데 뭐. 자기를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혼자서 실천하기 좋은 거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일단 알아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행위를 했을 때 자기가 기분이 좋아져. 이거를 여러 가지 알수록 되게 좋아요. 넷플릭스에 무슨 영화 볼 때 기분이 좋아져. 무슨 노래 들을 때 기분이 좋아져. 내가 숲속에서 산책하는 걸 되게 기분이 좋아져. 이런 거를 여러 개 알아서 자기를 관리를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좋고 심리상담 받으러 오는 것도 자기 사랑하는 거고. 같아요. 박사님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어떤 거 주로 하시나요? 저는 에센셜 오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싼 거랑 비싼 거랑 가격 차이가 되게 커요. 비싼 거 사요, 그냥. 그게 향을 맡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당장 나한테 파장이 탁 오는 거잖아요. 자극이 오는 거잖아요. 환기가 확 되고 향을 맡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에센셜 오일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온갖 게 다 있거든요, 제가. 식물 사이에서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식물 사이에서. 예, 식물 사이에서 산책할 때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피톤치드가 나와서 뭐 스트레스가 이완이 되네 이러는데 에너지적 입장에서 보면 나무나 이런 식물들이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를 정말 많이 보내요. 저는 처음에 그걸 느끼고 나서 엄청 운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고마운 세상일 수가.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좋은 에너지를 준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 식물의 에너지라는 걸 처음 느꼈을 때 엄청 감동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식물들이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정말 많이 줘요. 그래서 산책 같은 거 사람이 반경 10m 내에 별로 없는 곳에 가서 식물 많은 곳에 가서 산책하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냥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좀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마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할 시간에 애한테 뭘 더 챙겨줘야 되고 이거 살 시간에 애한테 뭘 더 사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엄마가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결국 애들한테 다 짜증내요. 그래서 자기를 잘 사랑하는 게 아이 육아에 정말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자식한테 무조건 잘할 텐데 그렇다고도 하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거를 이렇게 아까워하지 마라. 근데 뭐 그런 분들도 되게 많죠. 내가 뭘 해야 좋을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걸 해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거 자체를 모르신다는 분이 많아요. 그럴 때 산책 많이 가라고 하고 그러면 잘 모르면 지금 이 순간에 이거랑 있는데 그중에 그나마 내가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선택하라고도 하고요. 참 많이 자라고도 해요. 참 많이 자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말라. 잠을 많이 자면 몸이 좋아지거든요. 그거는 너무 어쩔 수가 없는. 몸이 휴식 상태에 가면 잉여 에너지를 결국 다 치유하는 데 쓰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고 많이 쉬면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게으른 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잠 많이 자는 거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당신이 좋아지면 당신 가족이 다 좋아진다. 그거는 진리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신 분들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는 이 사람 입장 들어보니까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네. 이게 사랑이죠. 제가 하는 사랑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예. 오신 분들 이해하는 거. 반드시 피해야 될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누가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같이 상대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왜냐면 그거 모르고 막 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친구나 직장 사람이라면 영원히 갈 사람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자의적으로 뭔가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하고 싶고, 저도 이제 그런 레이더, 잘 알아보는 레이더가 생긴 게 제 직업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책을 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제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하고의 그 굉장히 괴로운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피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음번엔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 상대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이거는 약간 심리학적인 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뭐 끌어당김? 뭐 이런 자기개발적 차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정돈이 점점 되잖아요. 그런 사람 좀 덜 만나는 건 사실이에요. 덜 얽혀요. 만나도 나한테 영향이 잘 안 와요. 마음 공부나 의식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고민을 나눠주시면 제가 좀 답을 달아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